배란 유도제인 클로미펜과 레트로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이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이제 배란 유도 할 때 일반적인 이제 배란 유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 약제를 쓰거든요. 클로미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레트로졸 계열, 상품명으로는 페마라 또는 브레트라 이런 약인데, 이 두 가지 약제를 우리가 보통 생리 시작하고 3일부터 또는 생리 시작하고 5일, 3일에서 5일 사이에 스타트를 해서 이제 5일간 복용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포의 발달을 이제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약제는 이제 작용 기전이 조금 틀리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썼던 이제 약이 이제 클로미펜인데, 이제 클로미펜은 뭐 난소에 이렇게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 쪽에 이게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이게 배란이 되기 위한 기전은 뭐냐면, 머리에서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내하수체, 이건 이제 뇌에 있는 구조고요. 이게 난소,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호르몬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난포도 키우면서 배란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클로미펜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다라고 해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작용하는 데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시상하부 쪽인데, 이 시상하부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이 클로미펜이 딱 막아버리니까 이 시상하부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내하수체한테 너 빨리 난포 키워줘 해서 FSH, LH 호르몬을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 얘들이 많이 늘어나서 난소를 자극해서 난소에서 FSH 호르몬에 반응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있던 난포가 확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미펜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을 하는구나.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차단시키는 거다. 근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게 꼭 시상하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궁에도 있잖아요. 자궁 내막에도 이 클로미펜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에스트로겐을 거기도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와서 자궁 내막을 이렇게 두껍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클로미펜은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막 발달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내막이 발달하지만 어떤 분들은 클로미펜을 먹었더니 내막이 너무 얇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이제 착상이 되려면 배아가 착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8mm 정도는 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어요. 내막 두께가. 그래서 뭐 그 시험관 시술학을 할 때도 이제 8mm 이상 될 때 이제 꼭 넣는데, 이제 뭐 6mm도 안 되는 그런 두께를 배란기가 돼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율이 떨어지죠.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궁 경부 쪽에도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배란 직전에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점액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물처럼 물 같은 냉이 좀 많아졌네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제 배란 직전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행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처럼 맑은 냉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에스트로겐 작용에 의해서. 근데 그래야 이제 정자들이 잘 경관을 뚫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경관 점액이 이제 너무 부족해지거나 또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제 정자가 이제 통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클로미펜은 배란 유도 효과는 아주 좋은데 난포를 키우는 데는 아주 좋다. 하지만 자궁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내막이 얇아지는 거, 또 점액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썼을 때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레트로졸 계열을 쓰게 되는데, 레트로졸 계열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수용체를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말초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거든요. 아로마타제 효소 기능을 해야만이 에스트로겐 형성이 되는데, 요거를 차단시켜버리는 게 레트로졸이다. 페마라, 브레트라 계열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부족해지니까 우리 또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네. 그래서 또 FSH를 분비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난소에서 난포가 더 자라죠.
근데 이제 클로미펜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수용체를 시상하부 수용체를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FSH 분비를 과하게 좀 분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미펜을 먹었을 때 난포가 하나만, 우성 난포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배란유도 때. 근데 하나가 아니라 막 서너 개씩 막 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레트로졸 같은 경우는 이게 에스트로겐이 약간 이제 덜 생기는 거니까 분비를 하더라도 좀 순하게 분비를 시켜요. 그래서 난포가 과하게 막 자라지는 않고 한두 개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미펜은 배란유도 했을 때 쌍둥이 같아야 좀 확률이 좀 더 생기는 거고, 레트로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클로미펜 약값이 싸고 레트로졸은 비싸고, 그래서 클로미펜을 1차 선택약으로 쓰고 안 되면 이제 레트로졸을 처방하게 보험 수가가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이런 부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레트로졸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알려져서 이제는 이제 레트로졸이 이제 1차 선택약으로 보험 급여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레트로졸 성분 페마라브레트라 이거를 1차 약제로 많이 요즘 이제 처방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 약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별로 심통치 않네. 그러면 다시 클로미펜으로 바꿔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약제의 이제 어떤 그런 기전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클로미펜은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다. 영어로는 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레트로졸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다. 작용하는 부위는 클로미펜은 뇌의 시상하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뇌하수체에서 FSH를 증가시키는 거고, 상당히 많은 양의 FSH가 나올 수 있습니다. 레트로졸은 말초 조직, 특히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성을 억제시켜서 FSH가 증가한다. 자궁 내막에 대한 영향도 클로미펜은 이 수용체를, 자궁 내막 수용체를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막이 아주 얇아질 수 있다. 하지만 레트로졸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영향은 없다. 또 난포 자극 정도를 보면 클로미펜은 FSH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난포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지만, 레트로졸은 한두 개 정도의 난포만 선택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다태아 가능성은 클로미펜은 뭐 상대적으로 높고 레트로졸은 낮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6에서 12% 정도가 클로미펜이 보고되고 있고요. 레트로졸은 2에서 5%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택하는 약제가, 과거에는 클로미펜이 보험 문제 됐고 해서 1차적으로 쓰다가 안 되면 레트로졸을 썼는데, 요즘은 레트로졸을 먼저 써보고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클로미펜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